이번 시간에서는 매출액의 기준과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업 수출은 보통 아마존, 이베이, 큐텍, 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희 세법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이라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해당 내용을 건드리는 영세율 규정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전자상거래 수출에 해당할 수 있는 영세율 규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용어를 좀 먼저 정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 사업자가 상품을 11,000원에 판매했다 라고 하면 10,000원은 공급가액이 되고요. 부가가치세 10%인 1,000원은 부가세, 공급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총 거래대금 11,000원은 공급대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10%는 사업자 본래의 매출액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급가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말합니다.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죠.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서 수출하면은 각 나라의 통화로 정산서 또는 매출 금액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원화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돼서 환율을 적용을 해서 원화로 환가를 해야 되는데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급 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를 한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 그 환가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고요. 공급 시기 후에 환가를 하거나 그대로 외화를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공급 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저희는 상품을 보내고 정산되고 또 국내로 입금되고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공급 시기에 환율을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환율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서울 외국환 중개에서 환율을 조회하시면 되는데 환율이 저희 통장에 입금될 때 환율이나 은행에서 확인되는 환율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사이트의 환율을 쓰셔야 됩니다. 매매 기준율이라고 해서 해당 사이트 조회에서 보시면 상단 메뉴에 환율 조회 먼저 클릭하시고 좌측에서 필요한 조회 방법을 선택하시면은 해당 통화나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출액 기준입니다.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포함하는 것이라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별도로 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일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돈을 받으면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정산돼서 받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결제한 금액이 웬만해서는 매출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보시면 운송료,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다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1번이랑 2번만 말씀드리면 될 거고요. 부가가치세, 이건 아까 매출액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매출 애누리, 이건 판매자가 직접 할인해 준 금액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매출액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 금액이고 저희 오픈마켓 정산서 기준으로 보면 상품의 판매가액에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운송비는 더하고 정산 시 판매자 할인액 제외를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 플랫폼 수수료나 광고 선전비 그리고 국내 계좌를 인출할 때 페이오니아, 핀테크, 페이팔 이런 수수료들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산 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제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액으로 따로 저희가 차감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국내 오픈마켓이었으면 네이버였다면 저희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을 거고 저희 사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리고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나 환급을 받으면 되는데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대부분,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부분 외국 기업이거나 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가가치세가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해당 거래들은 부가세 신고 때는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별도로 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영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10%가 기본 세율입니다. 세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10% 세율을 정해야 되고요. 지금 화면에 해당하는 거래만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또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중 어떤 것에 속하는지 첨부 서류를 제출해서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 직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 수출 이런 수출들이 저희 수출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업 사업자에게 해당이 되는 영세율 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마존 FBA를 통해서 수출하는 사업자다. 국내에서 무한으로 물품을 먼저 보낼 거고요. 판매된 금액에 한해서 매출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때는 위탁 판매 수출이 되겠지만 만약에 중국에서 구입을 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미국에서 바로 물건을 구입을 해서 미국에서 바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또 외국인도 수출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 규정이 보통 다양하게 적용이 돼서 실무상 뒤에 말씀드리는 첨부 서류가 있지만 실무상은 오픈마켓 정산서, 특송사 송장 직계표, 그리고 외화 획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모두 제출하셔야지 안전한 신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수출입니다. 내국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거를 직수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수출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내국 물품이 국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로는 수출 실적 명세서나 소포 수령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출 실적 명세서는 수출 신고 필증을 집계한 거나 아니면 다른 영세율 매출이 있을 때 해당 내역을 집계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송장 직계표는 송장 특송사에 요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겠죠. 공급 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 되고요. 소포 우편 같은 경우에는 송장 발급일이 됩니다. 다음은 위탁 판매 수출입니다. 물품 등을 무한으로 공짜로 일단 수출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 결제를 하는 수출을 말하는데요. 무한으로 수출하였다는 것은 국내에서 국외로 대금을 받지 않고 반출했다는 거고 추후 판매된 부분에 한해서 대금을 영수하게 되는 거래입니다. 공급 가액은 국외에서 최종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수료를 차감하고 우리가 입금받게 되는 금액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 시기는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로는 수출 계약서나 외화 입금 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도 수출인데요.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가 영수하지만 국내에 통관하지 않은 수출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고요. 위탁 판매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출 계약서나 외화 입금 증명이 영세율 첨부 서류가 됩니다. 국내에서 이때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국외에서 매입을 하는 거라 외국인수 수입이라는 별도의 무역거래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거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라서 종소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계약서나 이체 내역을 가지고 별도로 경비 처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지정된 영세율 첨부서를 제출할 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외화 획득 명세서에 외화를 받았다라는 외화를 획득했다라는 증거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야지 나중에 가산세를 좀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매 확인서를 통한 영세율
적용과 가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